그동안 여러분들 잘 지냈습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제 유튜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잔재주를 부려가지고 오늘은 저 구름을 뒷배경으로 이렇게 해봅니다. 얼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얼굴이야 보남 안 하고 구름이라도 곁들여 보시라고 이런 잔꾀를 부려봅니다. 이곳은 내가 머물고 있는 블루 마운틴 수련원 먼 산 배경입니다. 여기서 한 300여 평 되는 대지 위에 지어진 조그마한 집에서 이렇게 혼자 지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공간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에서 2000년도의 초기에는 무속인들이 한 20여만 명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80만 명에서 8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고 나서 난 생각이, 왜 이렇게 무속인을 찾는 사람들이 20년 만에 4배나 늘어났을까, 이 모습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 확실성이 부실하고 또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그만큼 사는 게 전반적으로 힘이 들고 불만과 불안 심리, 여기에서 예측 불허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그런 어떤 심리가 많이 발동이 돼서 재미로든지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은 이 무속인을 찾아가서 미래에 대한 자신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겠나. 젊은이들은 결혼과 취직 또는 자기 삶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묻기도 하고, 또 이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 내 영적인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일 것이고,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또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면은 어떤 상당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를 물어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살아온 과거를 생각을 할 경우에, 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에 있었던 그 어떤 것들은 상당히 미화가 되는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때는 힘이 들고 춥고 배가 고파도 지금에 생각해 보면은 낭만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반면에, 또 매우 아프고 감정의 골을 깊게 파이게 한 어떤 것들은 그냥 그대로 퇴색이 없이 그때의 어떤 상황을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그럼 지났을 때의 시골에서의 그 힘들었던 상황들이 지금은 좋게 느껴지는지, 그것은 아마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가면서 그 당시에 힘들었던 그런 사건이나 내용들이 사실 그때보다는 미화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드는 상황이고요. 미래에 대한 것은 뭐 별 생각이 지금은 담담하게 주어진 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그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찰에 들어간 것이 1965년도인데요. 그 무렵에 절에서 들었던 한 토막의 얘기입니다. 어떤 스님으로부터 들었는데, 그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신라라고 했어요. 경남 함안에 그 지리산 자락에 사는 어떤 분이 상당히 점을 잘 보고 주역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평생사주를 잘 본다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분의 별로가 그 솔밭골 김노인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사는 근처에 소나무가 앞에 아주 고송이 2개가 있고, 그 뒤에 큰 바위굴이 있었는데, 그 바위를 이치해서 토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요. 그때 그 함안에 대광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그 절에 가끔 자주 내려왔대요. 그래서 그 김노인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절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대요. 일본 조도전 대학을 나와서 공부도 많이 했고 주역에 능통해서 평생 사주를 똑 떨어지게 본다. 그래가지고 들어 막제를 할 때나 그 김노인이 내려오면은 그 서로 봐달라고 그래도 좀처럼 잘 안 봐준대요. 복채를 아주 많이 주어야 봐주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로서는 소문만 들었지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그 우리나라 상당한 재벌 중에 하나인 그 구씨 가족이 있잖아요. 들리는 소문에는 그분이 그 김노인에게 사주를 봐가지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해서 저렇게 대기업의 사장이 되었다, 그런 소문이 상당히 퍼져나가 있었대요. 그래도 뭐 워낙 복채를 많이 달라 하니까 딴 사람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리산 자락 함안에 어떤 노인이
가족과 함께, 노인은 아니고 뭐 그 당시로서는 젊은이였겠죠. 상당히 농토가 많아서 부자로 산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내외와 결혼한 아들 넷이서 농사를 짓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 부인이 무슨 병으로 일찍이 별세를 하고 아들 내외하고 세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논에서 경운기를 돌리다가 거기서 발생한 전기 때문에 감전이 돼가지고 또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젊은 며느리하고 함께 사는 입장이 되었고, 손자 손녀도 없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라 참 갑자기 그렇게 모자가 떠나가게 된 상황도 참 안타깝고, 또 젊은 며느리와 함께 산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대요. 뭐 빨래라든지 어디 손님이 온다든지 뭐 또 멀리 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시어른 되느니가 팔자를 고쳐라, 그렇게 여러 번 권유를 해도 자부되는 사람이, 저는 우리 시어른 혼자 두고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소 불편하더라도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말할 때마다 그렇게 말을 했었대요. 그래도 참 남보기도 딱하고 또 외부 손님이 와도 그렇고 참 불편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장래에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하도 깝깝하고 돈은 많고 해가지고 그 솔밭골 김노인을 찾아갑니다. 평생 사주를 그래 잘 보신다니 내가 형편이 이렇고 마음도 깝깝하고 제발 좀 봐주이소. 한두 번 해도 아주 이런지아에 거절해요. 3번, 4번, 5번 찾아가서 허락할 때까지 달라는 대로 복채를 드릴 테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랬더니 7번째는 그렇게 간청을 하면은 봐드리겠습니다. 허락이 떨어졌어요. 단락하는 많은 복채를 두툼하게 드리고 평생 사주를 봅니다. 한 30-40cm 정도 되는 이런 쑥대 같은 것을 한 50개 내놓고는 촛불을 켜고 향을 켜놓고는 아주 눈을 감고 한참 이렇게 있다가 50개 중에 한 개는 또 내놓고 49개를 가지고 한참 있다가 딱 이래 하더니 하나를 가로로 두고, 그래 6번을 해서 우리 태극기 문양에 있는 그 중에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는 한참을 또 명상에 든듯이 눈을 감고 이렇게 있더니 옆에 둔 종이에다가
붓으로 글을 씁니다. 한참 써가지고는 그에게 읽어요. 홍군이 권주에 연자 낙분하고 함양 세우에 수자 애지하라. 전부 16자라. 그리고는 해석을 합니다. 홍군, 붉은 치마 입은 이가 권주, 술을 권할 때에 연자, 제비가 똥을 누고 낙분, 함양 세우에, 함양 땅 비가 오는 날에 수자 애지하라. 어린 총각을 사랑하라. 그래 놓고는 다 봤습니다. 뭐요? 평생사주 본다고 안 했습니까? 이것이 평생사주입니다. 돌아가십시오. 평생사주라고 하면은 보통 몇 살에는 어떻고 어디로 어떻게 가서 사는 게 좋다가 나이가 얼마쯤 되면은 어떤 지병으로 죽는다든지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지. 무슨 이상한 한문으로 된 뜻만 말이죠. 평생사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보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평생사주입니다. 아이고 참 그분으로서는 세상에 그 많은 복채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 말만 하고 자꾸 가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7번이나 간청을 해서 봐달라고 했는데 물릴 수도 없고 항의할 수도 없고 그게 평생사주로 하니까 그래 놓고는 졸라도 더 말도 안 하고 눈만 쭉 감고 그뒤로부터 말도 안 해요. 그러니 계속 거기 있을 수도 없고 저녁 때가 돼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나옵니다. 참 후회도 그런 후회가 없고 그래도 따지지도 못하고 집에 와서 하루 이틀 깝깝한 마음으로 세월을 보내요.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어느 날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그때쯤 되면은 며느리가 술상을 갖고 올 시간이라. 개다리 소반에다가 대접에 막걸리를 따라가지고 안주하고 잘 차려서 갖고 오는데 그날따라 며느리가 빨간 치마를 입고 술상을 들고 와요. 근데 그게 마루에 있는데 다 올 때쯤 돼가지고 추녀에 집어준 제비가 똥을 넣어가지고 술그릇에 떡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어른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 되다 보니까 그 며느리가 얼굴이 붉어지면서 얼른 그 숙잔을 땅에다 쏟아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때 뒤를 쫄쫄 또 따라오던 개가 쏟은 술을 핥아 먹더니만 얼마 안 있다가 깨갱 하면 쓰러져 죽었어요. 그래서 노인이 생각이 납니다. 홍군이 권주에 연자 낙분하고 붉은 치마 입은 이가 술을 권할 때에 제비가 똥을 누고 그 8글자가 딱 생각이 나는 게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머슴만 사는 건장한 총각이 있었는데
그이하고 며느리가 눈이 맞아서 시아버지를 살해를 하고 그 재산을 그 건달 머슴이 차지하려고 수작을 부렸다는 것이 알려졌어요. 그러다가 보니 참 그렇게 개가를 하라고 권해도 그 좋은 말로 시아버지를 잘 봉양을 하겠습니다. 비단결 같은 말을 하던 며느리가 그런 수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참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 따르고 속 따르기도 그 정도면은 참으로 인생에 대한 회의가 올만하죠. 그 이후로는 그분이 이러다가는 내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에라 모르겠다. 있는 돈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나리 보침에 옷 몇 가지 하고 돈을 툭툭하게 넣어서 삼천리 강산 유람이나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죽든지 며느리에게 그런 이상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아주 고향을 떠나 작심을 해서 준비를 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참 인생에 더듬고 또 사람의 마음이 안가받기 그렇게 다른 데 대해서 한숨을 쉬면서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함양까지 갔는데 그날 오후에 소낙비가 와가지고 피할 데가 없어서 가다 쫓아가다 보니까 원두막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 원두막 밑에 가서 비를 피합니다. 가니까 10살 정도 전후 되게 돼 보이는 10살 넘어 보기도 하고 한 꼬마가 비를 맞아가지고 옷도 다 젖고 머리가 촉촉해져 있는 사람이 약간 추우니까 약간 떨면서 거기에 있어요. 비가 그칠 때까지 둘이 있다가 보니까 자연히 대화가 오갑니다. 야야 너는 어디에 사느냐? 저 산 너머에요. 감나무골에 삽니다. 아이고 그래? 그럼 어르신은 어디에 사십니까? 나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다. 집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팔도강산 돌아다니다가 산에서 죽든지 들에서 자빠지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혀를 차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면요 오늘 날 떴다 저물 오고 하는데 저희 집에 가서 주무셔도 돼요. 옷도 젖었고 우리 사랑방이요 소죽을 끓여가지고 뜨끈뜨끈하고 좋아요. 우리는 어머니하고 저하고 혼자 살기 때문에 둘이만 살기 때문에 집안이 아주 넓고 주무시기 좋습니다. 저희 집에 갑시다. 아이고야 참 너 참 생각하는 게 그래 마음이 넓고 착하고 참 고맙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나서 그 꼬마를 따라갑니다. 마당에 들어가면서 어머님요 손님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오고 또 한참 있다가는 술상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사랑방에 왔어요. 세 사람이 가물거리는
호롱불 밑에서 이해를 나눕니다.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그 꼬마 어머니가 한참을 이렇게 그 노인을 바라보더니 혹시 한 12년 전인가 그쯤 돼가지고 어르신께서 그 함양 시장에 와서 어느 술집에 하루 유한 적이 있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장에 갔다가 어느 술집에 들렸는데 그 집 주인이 하도 마음에 들어서 거기에서 하룻밤을 묵고 온 기억이 나요. 아이고,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오기는 바로 왔습니다. 이 머시매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러고 또 생각나는 게 함양새우의 수자예지하라. 함양에 갔을 때 비가 오는 날에 그 꼬마 총각을 사랑해라. 야, 참으로 속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말이 이렇게 힘들게 떠돌아 다니지 말고 바로 당신 아들 집에 왔으니 안방을 차지하고 저와 잘 지냅시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참 속으로 평생 사주를 봐주었던 솔밭골 김노인에게 참으로 용하기는 용하구나. 많은 복채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많이 준비했던 돈으로 논밭을 많이 사서 그곳에서 아주 평화롭고 화기애애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가 내가 처음 절에 가서 얼마 되지 않을 때에 노스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미래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생각도 하고 설계도 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중생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생각이 나도 납니다. 욕지 전생사이거든. 전생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싶으냐? 금생수자시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나 형편, 재력 등이 바로 과거에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이다. 욕지 내 생사인가? 미래에 대한 나의 모습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행자시다.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가 바로 미래의 당신의 모습이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장소에서 이 시각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그대의 미래의 모습이다. 때문에 지금 여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는 현재의 상황에 철저하고 몰입을 하면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 그것을 실천하면은 당신의 미래도 매우 밝아진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현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하십니까?